지검장님 우선 PPT 좀 봐주시겠어요? 수원지검장님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정섭 차장님의 그 지휘하는 수사 내용입니다. 맞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맞겠죠? 예, 보도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그 지휘를 맡는다 이런 내용인데 맞겠죠?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된 것만 확인된 최소한의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의 사위시던데, 그리고 현재 그 골프장은 처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가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자, 왼쪽이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그레이튼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이 실제 거주지예요. 오른쪽이 104동입니다. 이래로 주민등록지를 옮겼어요. 같은 도곡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인데 101동에서 104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길 하나를 두고 옮긴 이유는 오른쪽 표에 있듯이 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2개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래에 있는 서울 대도초등학교가 명문초등학교다. 이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건너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게 그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104동으로 옮긴 건데 제일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척 명의로 갔어요. 처가 친척, 인척이죠. 처가 인척으로 이정섭 검사와 자기 딸만 데리고 부인은 그냥 놔두고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대도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다음,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래서들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 돈 많은 분들이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제일 왼쪽이 분쟁과 관련된 골프장의 분쟁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그걸 이제 처남이 요청하니까 그 현직 변호사를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을 해줘서 이 사건이 가볍게 끝납니다. 자, 다음. 이건 좀 심각해요.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자, 제일 왼쪽에 보면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처남이 자기 직원의 저렇게 주민등록증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 문자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은 이 이정섭 검사의 부인 조아목의 교수입니다. 조아목의 교수와 그 친인척 간에 주고받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일 밑에를 보시면 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사도우미인데요. 가사도우미의 전과 조회를 해줘서 그걸 저렇게 둘이 내용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이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그런데 대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처가집의 골프장을 자기 골프장처럼 검사들, 선배, 동료, 후배 검사들 골프장 예약 엄청 해줍니다.
이 용인에 있는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예요. 자, 그 제일 뭐 너무 많은데 제일 왼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봅시다. 이게 임땡땡 검사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임땡땡 검사가 요청을 한 게 12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해줬는데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임땡땡 검사를 또 해줍니다. 임땡땡 검사가 부킹해달래. 그런데 이름은 다시 알려줄게 하고 이름은 임호라고 해서 가명으로 예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예약만 해주는 게 아니고 비용도 깎아주고요. 시간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카트, 캐디까지 원하는 사람을 해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 들어주죠. 다음. 이정석 검사, 주로 한 게 기업 금융 전문 검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은 저승사자라고 알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21년부터 23년 2년 동안에 확인된 체납액만 1,863만 6,900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안 내서 번호판도 영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처가에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서경찰서 관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연락처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해. 내 처남이라고 이미 통화를 했어. 이렇게 말해서 이 사건을 맞으면 검사가 경찰에 자, 우리 수험지검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 자리에 이정석 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검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라도 이정석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검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인데다가 그 내용도 음영 처리도 돼 있고 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 자료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희도 검찰 그 감찰 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오늘 국감장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도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니 가만 계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김영배 의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의원 가만 계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시든지 매번 그렇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하면 그 법무부나 대검의 통상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의원입니다. 그 해당 사안 내용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국정감사 자료 수집 범위 내 가능한지 이것이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 증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독수독과는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정감사장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감사 권한을 남용하거나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조정훈입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십 번 많은 국민들이 읽었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기각문이요.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원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거를 감안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 일을 보고 이 구속영장의 기준이 마치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땅볼조차도 스트라이크라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특정 피의자를 구속할지 아닐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거고요. 이거를 적용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둘 다 예규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도 예규가 있죠? 사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둘 다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의 예규고요. 예, 이거는 법원의 예규입니다. 예,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봤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법원에서는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대상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검에서는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기간도 따져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고려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각률이 지금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였나요?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질의하는데 18%의 기각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은 우리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그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 해보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거다.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하여 그 영장 심사 합의제라든가 또 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형사법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중앙지검은 특정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 검사 한 명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그 팀과 전체적인 제도 안에서 검토하십니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 저를 비롯한 차장, 부장 이 모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판사라는 한 사람이 이걸 다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이번 사례는 절대 10대 0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5대 5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 우리 사법 시스템,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걸 판단하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예규는 최소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 검찰의 예규가 다르고 법원의 예규가 다르니 이 18%의 기각률에 상당한 기여를 여기서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원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예규의 차이점도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좀 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체계를 갖춘 데도 여러 가지 예, 수고하셨습니다.